사회에서 굳건히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인간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공하도록 돕습니다.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장점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자는 돈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나쁜 본성이 바로 이윤의 원천입니다. 제가 하는 말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고대인의 지혜를 완전히 익히기 위해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돈 벌 기회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두뇌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졌을 뿐입니다. 1995년에 나온 세븐이라는 영화는 인간의 7가지 죄악을 나열합니다.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정욕, 탐식입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며 모든 종교에서 피해야 할 것으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기본 논리는 종교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비즈니스는 바로 인간의 나쁜 본성을 이용하고 심지어 과장하여 비즈니스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데이팅 웹사이트는 당신의 정욕을 이용합니다. 금융업은 당신의 탐욕을 이용합니다. 음식과 주류 산업은 당신의 탐식을 이용합니다. 온라인 쇼핑은 당신의 나태함을 이용합니다. 플렉스 문화는 당신의 교만함을 이용합니다. 게임 산업은 당신의 질투와 분노를 이용해 현실 생활의 억압과 불만을 게임을 통해 해소하게 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리더는 인간 본성을 이용하는 대가입니다. 바로 인간의 나쁜 본성이 이윤의 원천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한다면 당신의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노래를 좋아한다면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공연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을 자극하는 경제 강연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비즈니스 대가들 앞에서 당신의 본성은 완전히 드러나 숨길 곳이 없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들은 더 많이 제공하여 당신의 모든 시간과 주의를 채워 넣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휴대폰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타락하고 싶다면 그들은 당신이 돌아올 수 없도록 타락하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당신이 발전하고 싶다면 그들은 당신이 항상 발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는 강한 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욱 약해지게 만듭니다. 사실, 당신은 매일 다른 사람이 짜놓은 판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보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판을 짜는 사람들은 모두 인간 본질을 꿰뚫어 보는 대가들입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설계한 하나의 게임일 뿐입니다. 당신은 게임을 조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조종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평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가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커피를 파는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당신이 매일 어떤 유형의 사람을 연구하는지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 세상은 카지노에 비유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단 3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판을 짜는 사람, 즉 카지노를 여는 주인, 그리고 딜러, 마지막으로 베팅하는 사람, 즉 도박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99%는 세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나머지 1%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 1% 중에서도 단 1%만이 진정으로 판을 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사업가들은 다음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릅니다. 첫째, 전통적인 방식. 자신의 돈을 이용해 베팅합니다. 당신이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창업을 원해 저축한 돈과 친구, 은행에서 빌린 돈을 합쳐 1억 원을 모아 시작합니다. 이것은 부채 기반 투자 방식이며 창업자의 80%가 이 방식을 따릅니다. 만약 실패하면 당신의 모든 자산은 채권자와 은행에 의해 압류될 것입니다. 즉,
당신 스스로 베팅하고 지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둘째, 고수의 방식.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 베팅합니다. 당신은 회사의 발전 계획에 대한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만들어 친구와 고객들에게 함께 투자하도록 권유합니다. 1억 원 투자로 100억 원을 벌겠다고 약속한 후 지분 30%를 1억 원에 매각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설득하기만 하면 기꺼이 투자할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당신은 몇 년간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분 기반 투자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 베팅하는 것입니다. 셋째, 최고수의 방식. 모든 베팅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법니다. 더 높은 수준에서는 당신은 사회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합니다. 각 투자자는 프로젝트에서 해당 지분을 소유하게 되며 미래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본을 출자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분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회사를 100억 원으로 높게 평가하고 개장과 동시에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기회를 찾아 직접 매도하여 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주식 발행입니다. 대기업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참여할 때 베팅하는 사람과 판을 여는 사람은 이미 수확을 시작하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같은 창업이지만 신분이 다르면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돈을 버는 것, 돈을 거두는 것, 그리고 떼돈을 버는 것의 차이입니다. 도박꾼은 돈을 벌고 딜러는 돈을 거두며 카지노 주인이야말로 진정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이 세 그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금광을 발견했을 때 모두 금을 캐러 달려갑니다. 당신도 캐러 가지만 기본적으로 더 이상 캘 금이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금을 찾는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금광으로 가는 길에서 물, 음식, 도구, 금 캐는 기술에 대한 책을 파는 것입니다.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돈을 버는 본질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버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크게 성장한 이유는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음식 경제가 부상했을 때 가장 먼저 이익을 본 사람들은 길거리 상인이 아니라 길거리 음식 수레를 공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예전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 도구 세트를 만들어 라이브 스트리머들에게 팔았고 갑자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단 한 채의 아파트나 빌라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행할 때 숙소를 찾기 위해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집주인들은 바쁘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반면 에어비앤비는 단 하나의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고도 그들의 시장 가치는 휴대폰 앱 하나만으로 수백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집세, 전기세, 수도세, 직원 월급, 밤낮으로 바쁘게 일하며 당신은 1년에 얼마나 법니까? 이것이 당신이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까? 타오바오는 상품이 없고 쿠나르는 호텔이 없으며 시트립은 비행기가 없지만 그들이 버는 돈은 상품, 호텔, 비행기를 가진 회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두 카지노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딜러와 도박꾼으로부터 돈을 법니다. 딜러는 바로 식당, 호텔, 항공사이고 도박꾼은 소비자입니다. 스탠리오는 많은 카지노를 열었지만 정작 자신은 절대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꾼으로부터 돈을 버는 방법을 찾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도박을 하지 말고 카지노 주인이 되십시오. 체스말이 되지 말고 체스를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절대 돈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방구원 만들기에 매우 능숙하고 방구원 가게를 열어 돈을 벌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당신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방구원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방구원 가게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인가?
만약 방구온 한 접시가 1,500원이고 당신의 순이익이 1이 500원이라면 100억 원을 벌기 위해 몇 접시의 방구온을 팔아야 할까요? 당신은 2천만 접시의 방구온을 팔아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 동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구온을 팔아서 돈을 벌지 않는다면 당신은 맥도날드처럼 방구온 가게를 여는 과정, 방구온 만드는 방법, 그리고 속재료 레시피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설명회를 열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게 프랜차이즈 권리를 사도록 합니다. 각 방구온 가게마다 프랜차이즈 비용으로 올해 3억만 원을 받습니다. 200개 가게면 10억 원, 2,000개 가게면 100억 원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받는 교육비, 쌀가루, 고기속, 채소, 방구온 만드는 기계, 인테리어 비용 등 모든 단계에서 얻는 이익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당신은 맥도날드나 KFC가 어떻게 전 세계에 체인점을 열 수 있는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들은 가게 안의 고객으로부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당신은 외곽에 반제품 공장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종류의 방구온과 음식을 미리 만들어 각 가게에 배달합니다. 가게는 단지 드기만 하면 바로 서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 간단해서 아이도 3일 교육 후 할 수 있습니다. 요리사도 필요 없고 뛰어난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규모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기획자이자 카지노 주인이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딜러이고 고객들은 도박꾼입니다. 가게들이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당신은 항상 안정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당신은 고객이 아니라 가게를 여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버는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 전역에 7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1,800건 이상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쭝꽌 이 커피 체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벌지 말고 커피숍을 팔아서 돈을 버십시오. 그것이 바로 카지노 주인과 카지노에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돈이 당신을 쫓게 하고 고객이 돈을 들고 우리를 쫓게 하는 비결은 모든 사장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일 제품을 들고 고객을 쫓아다닙니다. 당신이 더 광적으로 쫓을수록 고객은 더 빨리 도망칩니다. 결국 고객은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당신을 피하고 당신은 개처럼 헐떡이며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젠장, 사업하기 정말 어렵네. 그래서 당신이 연구해야 할 것은 왜 당신이 고객을 쫓을수록 고객이 더 빨리 도망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무도 설득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매료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 사업이 극도로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돈 버는 비결은 마치 비키니를 입은 슈퍼모델이 당신에게 손짓하여 당신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비결은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만들어 고객이 당신을 찾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카지노 주인이 되고 기획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외면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은 진정으로 게임의 주인이 되어 관심과 돈, 그리고 성공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며 당신의 분야에서 카지노 주인이 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으십시오. 베팅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딜러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게임의 판도를 정하고 규칙을 만들며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번영과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자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애플의 아이폰 제품을 아실 겁니다. 당신이 아이폰을 샀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판매 직원이 와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설득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애플 스토어나 대리점으로 달려가 아이폰을 샀습니까? 답은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에게 이 제품을 사라고 소개하거나 설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들고 가게로 달려가 아이폰을 삽니다. 그렇다면 판매 직원 없이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매우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이해한다면 당신도 당신의 고객들이 돈을 들고 당신을 쫓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어떻게 자발적인 구매 행동을 만들어내는지 분석해 봅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애플과 같은 대형 브랜드의 운영 방식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폰을 생각할 때 고급스럽고 세련되며 현대적인 제품의 이미지가 즉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친 브랜드 구축 전략의 결과입니다. 애플은 단지 전화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고 싶어하는 라이프 스타일, 하나의 롤 모델을 팝니다. 그들은 고품질 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소비자의 마음속에 강력한 롤 모델을 구축합니다. 다음으로 애플은 항상 신제품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제품을 대량으로 출시하지 않고 성대한 이벤트를 통해 각 제품을 출시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끕니다. 이것은 마치 모두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천국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은 소비자가 그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다리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 스토어 시스템, 구매를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 그리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제품 생태계를 만듭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애플 제품을 소유하는 것을 더 쉽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애플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지 봅시다. 첫 번째 단계, 그들은 고급스럽고 창의적인 브랜드의 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제품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들은 고객이 자신의 제품을 쉽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격을 주거나 누군가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롤 모델, 즉 매력적인 목표인 천국을 만들고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이미지, 매력적인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구축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인적 관계 등 삶의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롤 모델, 천국, 그리고 다리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2013년 2월 28일 중국 스촨성 청두시의 주엔차오 다리라는 현지 다리에서 일어난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날 오후 한 남자가 주엔차오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어디선가 나타나 아마도 술에 취한 상태였을 텐데 재빨리 그 남자를 땅에 넘어뜨리고 그의 바지를 벗긴 후 강제로 덮쳤습니다. 얼마간의 저항 끝에 남자는 결국 굴복했고 결과적으로 그 여성은 그 남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남자는 현지 경찰서에 달려가 신고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식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항상 두세 명씩 짝을 이룬 남성 그룹들이 주엔차오 다리에 모여들었고 마침내 수천 명의 남성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높이 들고 그 여성이 돌아오기를 외쳤습니다. 당시 현장의 상황은 혼란스러워져 거의 지역의 유명 관광지가 될 뻔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음식을 파는 상인이 있었다면 아마 하루에 수십만 원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청두시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적지 않은 노력을 들여서야 이 남성들을 해산시키고 주엔차오 다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아마 여러분은 이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 명의 바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바보였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그 여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만약 저라면 저는 절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당신은 갔을까요? 저는 당신이 어리석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고객들도 이 남자들처럼 우리 제품을 쫓아온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인간 본성을 명확히 이해하기만 한다면 당신 회사의 마케팅 전략도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주엔차오 다리에 갔던 남자들 중 처음 간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을 수 있지만 나중에 온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들이 가니까 그들도 따라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줄을 선 고객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만 뒤에 있는 고객들은 앞 사람이 줄을 서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줄을 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왜 그 제품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습니다. 모두가 샀으니 나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케팅 관점에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조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 남자가 여성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은 그를 모든 남성의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성에게 성폭행당하는 행복한 경험은 남성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엔차오 다리에 가야만 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엔차오 다리는 전체 사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우상, 천국, 그리고 다리가 없다면 고객들이 돈을 들고 우리를 쫓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돈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첫째, 가장 수익성이 높은 4가지 종류의 돈입니다. 첫째, 정보 격차의 돈. 나는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압니다. 예전에는 사업하기 쉬운 분야가 있었는데 이는 정보 비대칭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개인 그룹이 나타나 그 사이에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점점 투명해지면서 판매자와 사용자가 언제든지 정확하게 연결될 수 있게 되자 중간 단계는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가격 차이로 이익을 얻는 시대도 끝날 것입니다. 둘째, 인식 격차의 돈. 나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미래의 상거래는 제품 정보의 비대칭에서 뇌의 인식 비대칭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어떤 돈벌이든 하위 계층을 학살하는 행위입니다. 인식이 높은 사람은 항상 인식이 낮은 사람에게서 수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심지어 상반된 개념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실행력의 돈. 나도 알고 당신도 알지만 당신은 하지 않고 나는 합니다. 넷째, 핵심 경쟁력의 돈. 당신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지만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도 당신은 여전히 따라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인간 본성을 따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여 당신과 함께하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돈과 감정의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업은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바꾸는 게임입니다. 인간 본성은 욕망입니다. 욕망을 자극하고 통제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나누고 명성을 나누는 게임을 설계하여 다른 사람들이 욕망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내부 관리와 후방 지원. 내부적으로는 동종 업계보다 더 많은 돈을 나눠야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고기를 먹고 평범한 사람은 국을 마시며 어리석은 자는 뼈를 씹습니다. 후방 지원은 3사람이 5사람의 일을 하고 4사람의 월급을 받습니다. 대외 전략. 외부적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었다고 느끼게 만드십시오. 인간 본성은 탐욕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느끼게만 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샤오미, 핀도어, 쇼피는 모두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예입니다. 더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것을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단지 사용자를 유치하고 뒤에서 돈을 법니다. 앞에서만 돈을 벌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간 본성에 맞서 끊임없이 발전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인간 본성에 맞서야 합니다. 동물의 본성은 편안한 영역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배가 부르면 햇볕 쬐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비록 동물보다 고도로 진화했지만 결국 게으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달라지고 싶다면 당신은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간 본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TV를 볼 때 당신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이 게임을 할 때 당신은 연구하고, 다른 사람이 꿈을 꿀 때 당신은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시간을 낭비할 때 당신은 시간을 활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간 본성을 따르고 자신의 인간 본성에 맞서 싸우면 당신은 대부분의 뛰어난 사람들을 능가할 것입니다. 문제는 곧 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돈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돈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거지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돈 생각만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돈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보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이 문제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을 도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당신에게 돈을 줄 것입니다. 마윈은 아무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과 상업 전쟁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여 아무도 창업해서 손해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당신이 이 생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명확히 깨달았을 때 당신의 인생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면 작은 보상을 받고 큰 문제를 해결하면 큰 보상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사냥꾼처럼 돈을 벌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이익을 차지하려 하고 전적으로 운에 의존합니다. 해가 바뀌어도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농부처럼 사고합니다. 조금씩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가치를 창출하고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준 다음 자신도 장기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돈 버는 것의 가장 큰 적은 항상 빨리 돈을 벌려는 생각입니다. 비용 없이 창업하는 비결. 저는 종종 너무 가난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저는 그럼 창업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창업하냐고 말합니다. 사실 창업은 돈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광고를 보고 일정 금액만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런 좋은 기회가 당신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대 자본을 쥔 재벌 그룹들이 그런 돈벌이 기회를 놓칠까요? 자본의 본질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며 대기업들의 후각은 일반인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당신이 약간의 돈이 있다 한들 어떻게 그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는 확실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창업 자본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당신의 주머니 사정은 금융 대기업에 비하면 사막의 모래 아래 불과합니다. 약간의 돈만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당신은 거의 그들의 맛있는 먹잇감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업은 창업이고 투자는 투자입니다. 창업은 사람에게서 돈을 버는 것이고 투자는 돈이 돈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다면 구걸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구걸하는 사람은 바로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출시되자마자 전국적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프로젝트들은 최상위층은 많은 돈을 벌지만 서민들은 수년간 힘들게 모은 저축을 잃습니다.
사고방식에 대한 인식은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윈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창업은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 당신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큰 흐름을 따라 돈을 줍기를 꿈꾸지만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 진정한 실력이 없다면 당신은 확실히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사고방식과 사업의 차이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은데 나 혼자뿐이냐고 말합니다. 그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점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의 돈은 머리 없는 파리 같았습니다. 냄새나는 곳이 있으면 달려들고 그 후 돈은 터져버리고 머리 없는 파리들은 계속해서 다음 목표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종종 월급쟁이, 일을 잘하지 못하면 창업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 창업해 본 적도 없으면서 깊이 있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과 창업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는 군주적 사고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의 사고방식입니다. 월급쟁이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창업하기 어렵습니다. 창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냥개의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사장은 사장이고 직원은 직원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며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창업가의 유형. 첫째, 자원 통합형. 이 사람들은 돈도 기술도 제품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찾아 협력하고 판을 벌려 중간에서 이익을 챙깁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갑니다. 어차피 돈을 들이지 않았으니까요. 흔히 무자본으로 사업을 벌이는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둘째, 투자형. 어떤 산업이 돈을 빨리 버는지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그곳에 투자합니다. 한마디로 당신들은 돈이 필요하고 나는 돈이 있지만 이익을 나와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주 참여형.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높이 평가받아 파트너로 초대받습니다. 그들은 보통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월급쟁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조금 더 고급스러울 뿐입니다. 넷째, 맨땅의 헤딩형. 다른 사람이 창업해서 좋은 차를 사는 것을 보고 효과적인 방법 없이 무작정 뛰어듭니다. 대부분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창업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열정만으로 합니다. 성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다섯째, 유행 추종형. 이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유행을 쫓습니다. 누가 무슨 사업을 하든 그들은 바짝 따라붙어야 합니다. 그들은 레드오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뜨거운 산업을 선택합니다. 창업의 본질은 경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서도 자신이 닭의 머리라고 생각하며 비전이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총알바디일 뿐입니다. 여섯째, 전문적으로 이용당하는 형. 이 사람들 대부분은 초보자입니다. 핵심 전문 기술도 없고 방법론도 없으며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빨리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매우 쉽게 이용당합니다. 돈, 노력, 인간관계를 사기당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창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용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낚싯바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물고기일 뿐입니다. 사고와 인식은 창업의 열쇠입니다. 대중의 창업 성공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 시스템의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 차를 샀지만 운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고 합시다. 더 무서운 것은 내일 당신이 그 차를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율주행 여행을 기대한다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사고 발생, 차량 손상, 인명 피해의 확률이 당연히 매우 높을 것입니다. 둘째, 필요한 테스트의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54장의 카드 덱에서 검은 조커를 뽑고 싶다고 합시다. 당신은 여러 번 뽑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에 뽑고 다른 사람은 마지막 장까지 가야 뽑습니다.
하지만 횟수만 충분하다면 조만간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업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원을 아끼고 안 되면 물러나 다른 일로 전환하십시오. 절대 한 번에 버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현재의 창업은 저비용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횟수가 충분해야 하고 판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거는 도박 같은 전통 산업을 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 논리는 오래전에 바뀌었습니다. 이 점들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창업할 때 우리는 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팔고, 강좌를 팔고, 오디오를 팔고, 비디오를 팔고, 아이디어를 팔 수 있습니다. 둘째, 라자다나 쇼피에서 장사하는 것은 더 이상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중이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을 돕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셋째, 틱톡, 페이스북 그룹, 잘로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 기술, 요가, 다이어트 등 다양한 개인 강좌를 판매합니다. 넷째, 제 고향 친구 한 명은 컴퓨터 몇 대를 놓고 차단된 위챗 계정을 다시 열기 위해 사람들이 코드를 스캔하고 등록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며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다섯째,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 리뷰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더우인, 웨이보나 다른 해외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비디오를 다운로드하여 번역 도구를 사용해 번역한 후 국내 소셜 미디어에 올립니다. 월 수입은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일부 용감한 청년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찾아 라이브 스트리밍을 전문으로 합니다. 팬층이 엄청나며 한 편의 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직장 생활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곱째, 패션 콘텐츠 제작자들은 비디오를 편집하고 업로드합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여성이 있거나 옷을 코디하는 방법을 직접 촬영한 비디오에 제휴 링크를 달아도 꽤 많은 돈을 법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돈을 버는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당신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돈 버는 사고방식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당신에게 돈을 투자해서 부자가 되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모두 사기꾼입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일은 보통 조용히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내부자는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외부인은 믿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고가 바뀌면 시장이 열립니다. 절대 당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창업자에게 주는 팁. 창업 초기에는 대기업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자멸로 이어집니다. 낙타가 사막을 건널 때 토끼가 낙타에게 사막을 건너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낙타는 인내, 노력 등 그럴듯한 말을 잔뜩 했습니다. 다 듣고 난 토끼는 자신감에 차서 떠났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사막에 누워있는 토끼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낙타가 토끼에게 한 말은 모두 옳았지만 낙타는 토끼에게 자신이 등에 혹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낙타의 혹은 물과 음식을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창업 단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 몇몇을 찾아 직원인 척 위장하여 그들의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비밀리에 연구하십시오. 결합하고 혼합하십시오. 고급 사무실을 임대하지도 말고 직원도 뽑지 마십시오. 몇몇 공동 창업자와 함께 싸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비용은 경쟁사보다 낮아지고 더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친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벌고 첫 자금을 확보한 후 제품, 서비스 마케팅을 업그레이드하여 시장을 더욱 확장하십시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투자하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